네, 오늘 만나보신 모델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바로 그 차,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돌아온 제네시스 쿠페인데요. 그 쿠페가 아니고 제네시스 GV80 쿠페입니다. 자, 스타일 어떤가요? 저희는 이 차가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강원도에서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그렇게 튜닝을 했고, 또한 GV80 페이스리프트와 더불어 함께 나왔는데, 이 디자인으로 볼 때 스포티한 성능, 드디어 우리도 스포티한 SUV가 하나 생기나요? 네, 오늘 만나는 GV80 쿠페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만든 GV80 쿠페입니다. 먼저 나온 중형급 SUV GV80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손본 모델인데요. 2023년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죠. 이와 같은 쿠페 스타일은 특히 국내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BMW X6, 벤츠의 GLE 쿠페, 포르쉐 카이엔 쿠페도 있지만 이들은 가격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제네시스가 이 차를 내놓으면서 예산 때문에 SUV형 쿠페로 접근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네시스는 전 세계 판매량의 70% 정도가 한국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이죠. 기본 디자인은 함께 나온 GV80 페이스리프트와 유사합니다.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제네시스의 상징인 크레스트 그릴은 이중 메쉬 구조입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가미했죠. 전체적인 틀은 방패 형상을 보여주고요. 제네시스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두 줄 헤드램프도 무난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나름대로 입체감도 잘 살렸고요. 야간 주행 때 램프의 성능도 좋았습니다. 범퍼 하단 좌우측에는 그릴이 있는데 전면 대부분은 막혀있고 측면 일부만 공기가 흐르도록 디자인했죠. 스키드 플레이트도 나름대로 고급스럽죠? 이제 측면인데요. 쿠페의 멋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면부의 시작은 SUV와 유사하지만 루프 라인을 지나며 하단까지 늘씬하게 연장된 라인이 눈길을 끌죠. GV80은 뒤쪽으로 살짝 주저앉은 형태라 호불호가 갈렸기 때문에 쿠페형의 디자인 완성도가 더 높아 보입니다. B필러부터 C필러에 이르기까지 윈도우 디자인도 좋죠. 도어의 하단부에 들어가는 크롬 장식도 과하지 않게 쓰였습니다. 휠이 상당히 큰데요. 차체 사이즈와 잘 맞는 비율인데 이렇게 큰 휠을 사용할 때는 서스펜션 셋업을 잘해야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사이즈도 크죠. 오이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 시즌인데 제네시스가 요즘 많이 쓰는 타이어 중에 하나죠. 뒷모습은 SUV인 GV80의 틀을 바탕으로 디자인했는데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램프로 패밀리 룩을 이어갑니다. 면 발광 타입이고요. 스포티한 매력을 살리기 위해 윈도 상단에 스포일러도 달았습니다. SUV 대비 윈도 오염이 적은 구조라 리어 와이퍼는 달지 않았고요. 머플러는 방패 모양의 장식 요 안쪽에 위치합니다. 엔진은 2.5리터 터보, 3.5리터 터보, 3.5리터 터보 엔진에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더한 것으로 구성되는데, 이 엔진은 35마력과 최대 토크 2kg 폴스미터를 높이는 데 비해서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2.5 또는 3.5 터보 엔진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실내는 여백의 미를 중심에 두고 고급화를 추구했습니다.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을 감싼 소재의 질감도 좋았고요.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넓게 펼쳐 시원스러운 느낌을 살렸고, 밝은 분위기를 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산뜻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27인치고요. 계기판 디자인이 다소 심플하지만 나름대로 정보를 잘 보여줍니다. 우측에서 다양한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간결한 인터페이스를 갖췄고요. 스티어링 휠은 디커 스타일이고, 스티어링 림을 두툼하게 만들어 그립감을 살렸습니다. 버튼 조작감도 무난하고요. 전반적인 스타일은 과거 AMG에서 쓰던 것과 비슷하죠? 센터 페시아도 심플한데 공조 장치는 터치 타입입니다. 조절 기능을 별도로 분리시켜 사용하기 편하게 했고요. 하단에는 변속을 위한 다이얼 등이 자리하는데, 이 방식보다 최신 현대차에서 쓰는 컬럼식이 조작성 측면에서 더 낫습니다. 시트는 포근한 느낌을 주도록 쿠션감을 살렸는데 코너링 때 지지감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사이드 볼스터 자체에는 볼륨감을 살렸죠. 통풍과 열선 기능을 지원하고요. 공간이 넓게 뽑아져 있어 답답함이 없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죠. 뒷좌석 공간도 무난한데요. 3열 시트가 없기 때문에 레그룸의 부족도 없었습니다. 헤드레스트 앞에 쿠션을 넣었죠. 덕분에 포근하게 머리를 감쌌는데 벤츠가 먼저 선보여준 구성이죠. 부가 기능으로 열선이 들어가고요. 밝은 색의 시트벨트는 시각적 만족도는 높지만 위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레스트를 펼치면 안쪽으로 자그마한 수납 공간과 컵홀더가 나오고요. 트렁크 공간을 볼까요? SUV와 달리 디자인에 의해 희생된 부분이 있지만 화물을 많이 적재하지 않는다면 크게 부족함을 느낄 수준은 아니죠. 에이다스 성능도 무난한데요. 과거 대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제어됩니다. 다만 옆에서 차가 끼어들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이다스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일 뿐 자율주행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자율주행이란 광고를 위해 만들어진 말일 뿐이죠. 저속주행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자, 가다서다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정지,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아서 움직일 때, 오토 스탑이 작동하고 있을 때 시동이 꺼지고 켜지죠. 이때 진동감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성능이 좋은, 얼마 전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노틸러스가 그런 부분을 잘 잡았잖아요.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한 중급 정도 레벨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소비자분들께 거슬릴 내용은 아니네요. 대중 브랜드의 모델과 비교를 하면 분명히 좋은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부드럽게 속도를 높여가는 과정, 배기량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파워, 특히 토크가 낮은 RPM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되고 있고, 그 덕분에 주행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또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정숙성인데요. 자, 정숙성을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치적으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행할 때도 거친 노면에서 60dB 정도, 깨끗한 노면에서는 58dB, 이제 중후반 정도니까 이 정도면 역시 국산 고급차답게 최고의 정숙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세단과 달리 SUV는 아무래도 이 바람을 받는 면적이 넓은 편이잖아요. 다만 이제 속도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속도가 지금 한 90,
시속 한 100km. 이때 이 윈드 노이즈, 특히 이제 A필러 쪽에서 살짝 거슬리는 느낌은 있지만 이건 뭐 이 차 자체가 원체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다른 차와 비교를 뭐 해서 부족하다, 네, 이런 말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상당히 좋아요. 다만 이제 속도를 줄여서 가면 뭔가 이렇게 뭐 기계적인 마찰은 아마 지금 이 차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뭔가 베어링 같은 데서 약간 뭐 아마 지금 마이크상으로 녹음이 되진 않겠지만 그런 점들이 들린다는 점은 좀 아쉽네요. 네, 현대차에 얘기를 해서 이 차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요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속도를 서서히 올려서 한번 주행해 볼 텐데요. 뒤에서 좀 본격 점검을 하겠지만 조금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상하 움직임이 조금 있는 편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노면을 달리고 있을 때 통통통통통통통통통 튀는 그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휠이 22인치라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이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 묘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면 분명히 이제 바디롤이 많거든요. 바디롤은 많은데 상하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은근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자,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는 또 피칭량도 많은 편입니다. 이게 뭐 큰 사이즈의 타이어가 1차적인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서스펜션 세팅, 뭐 뒤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상적인 승차감은 아니네요. 우리가 주로 달릴 수 있는 뭐 시속 60에서 80, 심지어는 뭐 시속 30km에서도 노면이 살짝 거칠어졌을 때 이걸 이제 넘겨준다는 것은 사실 이제 고급 모델로서 보여줄 건 아니거든요.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기본적인 이제 승차감 자체는, 전반적인 밸런스는 기아 소렌토 쪽이 더 낫네요. 그래서 고급차로서의 세팅은 여전히 그렇지만 조금 이제 현대차 이 경영진에서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은 정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는 중국 차들도 잘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못하는 거, 지금 우리 국산차들이 해외 유럽 모델 못 따라가는 거, 네, 바로 이 차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 셰시인데 이건 좀 많이 아쉽네요. 자, 그럼 3.5L 엔진을 탑재한 GV 80 쿠페, 자,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배기량이 크고 출력도 380마력이긴 한데 엄청나게 시원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는 편은 아니네요. 그리고 좀 약간 속도가 올라가니까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좀 많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살짝 좀 무섭습니다. 스티어링도 약간 계속 고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프론트 쪽이 불안불안해요. 안전상 이상 속도를 오늘 올리진 않겠습니다. 고속주행 안정감은 업계의 이 평균적인, 지금 이 동 세그먼트 이 모델, 동급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한 중하위권 정도. 네, 이제 특히나 가격대를 이제 1억 원 정도, 지금 이번에 GV80 쿠페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1억 원대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9천만 원, 뭐 언저리 1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그 정도 가격대에서 낼 수 있는 수준의 안정감은 아니네요. 역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체 부분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짜릿했어요. 자,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은 또 착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 속도로 달리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달리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모델들 잘 만들어진 차는 시속 250km 정도로 여기서 크루징을 해도 계속 그냥 정속 주행으로 달리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점. 네, 물론 그 차들도 그렇게 달리면 안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세팅에 대한 기술의 차이가 그렇게 눈에 보인다는 점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뭐 칭찬할 거는 칭찬을 해야 돼요. 하지만 부족한 것들은 계속 지적을 해야 우리 차도 발전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 차들의 수준은 우리 소비자들에 의해서 나온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냥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국뽕에 취해가지고 모든 게 다 좋아 그러면 뭐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좋아 어우 검정색도 좋아. 근데 좀 이 세그먼트는 격차가 좀 있네요. 지금도 계속 차가 상하로 등등. 일단은 자, 가족용으로 타시는 분들, 일단은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내일 죽어도 멋이 최고다라면 22인치 휠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나는 뭐 타이어 정도는 내가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라 22인치 타이어 유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라면은 괜찮겠지만 22인치 타이어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어는 멋 하나 제외하고는 너무 잃고 가는 게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긴급대처 사항을 한번 보죠. 자, 속도계 오차는 대략 한 3km 정도 납니다. 자, 도달. 움직임이 굉장히 많네요. 다시 쉬어. 도달. 도달. 바디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차감을 잡기 위한 셋업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지금도 자 슬라롬 좀 조금 앞에 K4가 두 대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기대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슬라롬 둘. ESP 조작량도 많고 바디롤이 화면에도 아마 나타나겠지만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슬라롬을 계속 진행하기가 지금도 보이죠? 리어가 이렇게 지지감 있게 쓱 하고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튕기듯이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운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운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계 우리가 이제 뭐 시장에서 되게 많이 나와 있는 모델이잖아요. 뭐 카이엔 같은 경우 비교할 필요도 없고 뭐 X5를 비롯해서 GLE 기타 등등 타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아쉽게도 최하위권입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자, 그러면 한번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스티어링 상으로는 느낌이 있지만 이 댐핑 쪽으로 조금 하드하게 이제 제어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하중 그리고 스티어링 조작에 따른 여기까지를 방어해내지는 못하네요. 이거 가격 대비 좀 많이 아쉽네요. 결국에는 다 잘 만들었고 뭐 디자인도 나쁘지 않잖아요. 면발광 이 컨비션 앰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을 썼는데 서스펜션 하나가 이 차의 값어치를 한 4천만 원은 낮춰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노틸러스랑 비교를 하면 야, 그 차 진짜 해자구나. 엔진 빼고는 너무나 해자네요. 그래도 이게 확실히 이제 BMW 뭐 벤츠 아우디 같은 데서 자, 이 히팅 기능 시트 켰을 때 이 암레스트 여기도 이제 히팅 기능들을 제공해 줬잖아요. 이런 거는 참 기가 막히게 잘 따라했는데 왜 서스펜션을 안 따라하냐고. 저희도 사실은 이제 뭐 알고는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경영진이 한 번 더 투자를 좀 진짜 정말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제 현재는 비어만 사장처럼 어떤 그 연구소의 이제 분위기 자체를 성능과 여기서 이제 조율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잖아요. 자, 지금 이 상하 움직임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환경, 여기서는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래, 이건 좋아. 근데 자, 이번에 연속된 요철로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진동량이 이 동급 다른 모델 대비 많네요. 뭐 물론 이제 오늘 22인치 타이어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뭐 약간의 원인은 제공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서스펜션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마치 자, 과속 방지턱 넘어볼까요? 시속 30km. 이거 좀 속도가 낮아졌다. 자, 30km 정도 넘어봅니다. 약간 지금은 퉁퉁퉁퉁 이 진동이 조금 세게 들어오는 요철로를 가고 있고요. 약간 다리가 저리네요. 서스펜션은 숙제입니다. 네, 오늘은 요 숙제라는 걸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모든 얘기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이 좋은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GV80 쿠페 발진 가속 성능 한번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6초 초반을 마크했고, 테스트가 장기화 되더라도, 그러니까 수차례 테스트를 해도 6.1, 2초 여기 사이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정하게 성능을 낸다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엔진은 380마력, 최대 토크 54kg 폴스미터,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를 물리고 있죠. 후륜구동형. 네. 그리고 22인치 휠을 장착한 만큼 동력 전달 부분에서 약간의 손실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초대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성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배기량이 이제 타사 모델 대비 조금 큰 편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를 감안하면 향후에는 조금 더 가속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럼 주행 연비도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시험한 결과 주행 연비는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하고 있을 때 살짝의 이제 고저차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코너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환경에서 시험했을 때 리터당 10km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매끈한 노면을 계속 달리는 환경에서는 10km대 후반까지 보여주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0km대를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휠이 큰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시내 주행을 할 때는 한 6km대 정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연비 자체가 뭐 공인 연비만 보더라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약간 중량도 나가는 편이고, 네, 그래서 이 어떤 효율성보다는 내가 운전할 때 그 편의성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이 현대차도 이제 D컷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고, 버튼도 큼지막하게 달려서 상당히 뭐 이 조작성도 좋은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이제는 디스플레이도 이제 하나로 길게 연장을 해서 최근 이제 타사들을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붙였잖아요. 근데 시각적으로는 확실히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타입이 훨씬 보기가 좋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GV80 쿠페 제동 성능 볼까요? 자, 오늘 성능 부분에서 유일하게 잘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동 성능입니다. 자, 휠이 커지고 아무래도 무게가 증가하면 이 제동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또한 이제 최단거리와 최장거리, 이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편차라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 오늘 냉각이 잘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동 편차가 이 정도였다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뭐 미쉐린 같은 경우 이 타이어 지금 오이 타이어가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을 사용하죠. 네, 이 종그립 제동 퍼포먼스 상당히 잘 나오네요. 네, 오늘 만난 GV80 쿠페 성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통해서 고급차를 만든 역사가 그렇게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특히나 SUV 쪽까지 확대해서 만든 경험으로 보면은 이제 정말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격차를 많이 보여줬다는 점은 아쉬움인데, 최근 좀 많이 느끼는 것이 이 하체 부분, 셰시 셋업에 대해서는 많은 숙제를 갖고 있는데, 이 현대차 경영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챙겨서 우리 차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정말 세계적인, 우리 항상 뱀비한테 밀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수준의 차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승차감이 좀 많이 좀 아쉽네요. 원래 차라리 그냥 이렇게 좀 물렁물렁하게 풀어서 쇼크라도 좀 잘 잡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이제 이거 매끄러운 노면이거든요. 근데도 이게 지금 노면에 이렇게 살짝 주리가 있거나 이런 것까지 다 느껴지는데, 이런 승차감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GV80 또는 이 쿠페를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향후에는 이런 점을 다듬어서 보다 완벽한 차로 거듭나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셋업의 내용으로 보면,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서스펜션이 한 4천만 원 망쳤다. 근데 이제 모든 조건은 아니겠지만 상당수 조건에서는 하위 모델인 산타페나 소렌토 쪽의 승차감이 더 낫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인치 휠은 진짜 아닙니다. 특히나 이 때문에 택하더라도 우리가 성능 때문에 지금 이 차를 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이 좀 타이어의 텐션에 의해서라도 승차감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거보다 최대한 작은 휠을 선택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국산 이 쿠페 스타일,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급들은 있었지만 사실 이 급에서는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라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싶은 제네시스 GV80 쿠페를 만나봤습니다. 제네시스의 두 번째 쿠페예요.